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중년의 첫 입문 바이크는 어떤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사전 더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친구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 뒤에서도 봐도 차량들이 교행을 하거나 아니면 코너를 할 때 뒤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진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 녹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년에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꿈이 오토바이 타는 거였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뭐 30대, 40대, 50대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선택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데요. 첫 오토바이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건 이제 자기가 꿈에 있던 오토바이를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간에 오토바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종을 변경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선택은 자기가 꿈에 그렸던 오토바이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큰 게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냐.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모양새나 하차감, 뽀대, 가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오토바이, 알아주는 오토바이, 뭐 이런 네임밸류를 많이 생각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주안점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기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뭐 크루저냐, 아니면 어드벤처냐, 아니면 뭐 투어링이냐, 뭐 네이키드냐, 아니면 알차냐, 부차냐,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차를 타는 부류들은 알차를 선택하게 되고, 뭐 크루저나 할리나 뭐 이런 걸 주로 타는 분들이 모이는 데서는 이제 할리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어드벤처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많이 오토바이 회사들이 이제 중점을 두는 분야가 뭐 BMW R1250 GS 같은 이런 형태, 아니면은 뭐 혼다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나 아니면은 뭐 할리에서도 뭐 펜아메리칸인가요? 이렇게 해갖고 투어링 바이크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또 이제 투어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투어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기종이 혼다 골드윙이 되겠죠. 그리고 뭐 야마하의 지금은 이제 국내에 생산 안 하고 있는 FJR 1300 이런 기종들이 이제 투어링이 될 텐데, 주변의 권유나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했던 모델, 내가 생각했던 꿈의 바이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초보일 때 정말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타보니까 그래요. 그게 뭐냐? 발 착지성이에요. 첫 번째는 발 착지성. 이게 발이 아예 안 닿는 거하고, 발가락만 닿는 거하고, 엄지발가락만 닿는 거하고, 앞발바닥 전체가 닿는 거하고, 뒤꿈치까지 닿는 거하고, 뒤꿈치도 닿고 여유가 있어서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오토바이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할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는 막 600mm 중후반 정도의 시트 높이가 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거의 다 700 후반에서 800mm 오토바이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800mm 오토바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다리길은 170이나 175 정도는 돼야지만이 뒤꿈치가 땅에 닿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170 이하가 되면은 거의 앞꿈치나 발가락만 닿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183 정도 키가 되는데 다리가 짧아서 어드벤처 한 850 정도 타면 앞꿈치밖에 안 닿아요. 발바닥 전체가 닿는 거하고 앞꿈치가 밖에 안 닿는 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도면이 항상 평평할 수는 없어요. 왼쪽 발을 내리거나 오른쪽 발을 내릴 때 그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서 그쪽이 더 밟기가 힘든 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왼쪽 발을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발을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통상 왼쪽 발을 먼저 내리는데, 왼쪽 발을 먼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착지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100% 제꿍이거든요.
오토바이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전도가 되고. 그 차이가 앞꿈치만 닿는 사람하고 발바닥에 닿는 사람은 한 5cm 정도까지는, 발바닥에 닿는 사람은 앞꿈치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꿈치밖에 안 닿는 사람은 5cm 때문에 발이 안 닿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발이 닿았을 때는 벌써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어서, 무게 중심을 잃어서 넘어가는 상태고, 그런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착지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착지성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무게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가 되느냐. 보통 이제 125cc 같은 경우에는 한 100kg 내외 그 정도 되고요. 110cc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슈퍼커브가 한 100kg 정도 되는데, 110kg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이제 PCX 150이 한 130kg, 140kg. 이게 이제 건조 중량이거든요. 오일이 하나도 안 들었을 때. 근데 오일을 집어넣고 휘발유를 가득 채우면은 거의 한 1, 20kg 정도 더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100cc 같은 경우는 120, 30kg, 그리고 150cc 같은 경우는 한 150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500cc 정도 되면 거의 200kg에 육박합니다. 근데 650cc가 넘어가면은 거의 250kg대예요. 그리고 할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350kg 이상이 나갑니다. 뭐 883이나 뭐 1200 스포츠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103 엔진 이상들은 350kg 이상 다 나가요. 거기다가 박스가 달린 뭐 스트리트 글라이드나 로드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450kg대입니다. 주체가 안 되죠. 골드윙도 한 350kg 이상 나가고요. BMW 뭐 그랜드 아메리카 이런 것도 뭐 300kg대가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발바닥밖에 안 닿아서 만약에 제궁이 됐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갔다, 엔진 가드가 있어서 뭐 그렇게 심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경사가 심한 데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대부분 핸들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그러면 카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은 견적 수백만 원씩 나오죠.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것 중에 하나고요. 하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오토바이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휠베이스가 길을수록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코너에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또 한 가지 뭐 뒤로 후진을 한다든가 앞으로 끈다든가 제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유턴도 힘들고, 당연히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거는 뭐냐면, 정말로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처음 면허를 따셨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일 먼저 스쿠터를 아마 구입을 할 것 같아요. 150cc나 아니면 250cc 정도 되는, 250, 300 정도 되는 150km 안팎의 스쿠터를 먼저 타보고, 그 이후에 수동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수동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슈퍼커브나 이런 것들, 가벼운 오토바이, 그리고 기아를 변경하면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보고, 그리고 수동 오토바이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DCT도 있고 완전 자동도 있지만은 그런 기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대부분 할리는 다 수동이고, BMW도 수동이고,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을 크러치 안 당기고 할 수 있는 뭐 장치가 있다고 그래도 일단 출발은 다 크러치를 사용해야 돼요. 악셀에다 당기고 크러치 놓고 기아 놓고 뭐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스터가 아니면은 슈퍼커브나 이런 편한 오토바이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수동 오토바이 한 650cc나 500cc대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할리나 이런 것 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세요. 근데 처음에 할리로 딱 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덩치하고도 감당이 안 되고, 무게는 통제가 안 되고, 제궁 한번 하시면은 대부분 기변하시죠. 다른 걸로. 조금 가볍다는 250kg대인 뭐 BMW GS 1250 같은 걸로 기변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확실히 그런 것들은 300kg 넘는 거하고 200kg, 250kg대하고는 통제할 수 있는 저희가 다르니까 이렇게 기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할리에서 다른 오토바이는 특히 이제 골드윙으로 많이 가시는데, 골드윙이나 아니면 BMW GS 1250으로 가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 때문에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크러치 무거운 거, 또 한 가지는 핸들 진동. 이것 때문에 넘어가세요. 젊었을 때는 크러치 그거 조금 무거운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고, 핸들 진동 감성이라고 탈 수가 있는데요, 나이 먹으면요 한 2-3시간 운행하면은 핸들 진동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요, 손에 힘이 없어져요. 이게 손에 쥐가 나죠.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크러치도 가볍고 핸들 진동도 없는 BMW나 혼다로 많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죠. 배기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간과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스텝, 발 놓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미들 스텝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혼다의 슈퍼 커브가 딱 미들 스텝의 전형입니다. 의자에 앉으면은 좌석에 착자를 하면은 무릎이 딱 기역자로 되는 90도로 딱 꺾이는 미들 스텝의 전형인데, 그거보다 앞쪽으로 나가면 포워드 스텝이라고 그러고 뒤쪽으로 나가면 리어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할리나 이런 것들은 포워드 스텝이죠. 앞으로 다리가 나가죠. 그리고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포워드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마다 조금 다르는데 BMW가 약간 리어 쪽으로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태고, 나머지 뭐 혼다나 아니면 나머지들은 거의 미들 스텝인데 조금 뒤쪽으로 가서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형태로 돼 있는 오토바이들이 많고요. 투어링도 마찬가지로 약간 리어 스텝 쪽으로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한 45도까지 접히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더 뒤로 접히는 형태인데, 문제가 R차나 F차만 이 스텝이 뒤로 접히는 게 아니고 이런 투어링이나 어드벤처도 약간 무릎이 굽혀집니다. 요거 장시간 한두 시간 타면요 허벅지가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할리나 이런 분들이 그냥 평발판에 타는 거하고 일자 스텝 발판하고 차이도 많이 둬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부분 평발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발판보다 더 다리를 앞쪽으로 뻗을 수 있게 하이웨이 패그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리를 쭉 뻗고 운전하는 거하고 다리를 접고 운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리어 스텝만 타신 분들은 그거 잘 앞으로 다리 뻗고 타면 되게 균형 잡기도 힘들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은 왜 포워드 스텝이 편한지 대부분 느낍니다. 그리고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느냐 못 뻗느냐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도 해요. 그 정도로 다리를 뻗는 게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드벤처 타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GS 타시는 분들이 주행하다가 힘들으니까 다리 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안장에서 일어나갖고 서서 대부분 이제 운전을 하고 엉덩이도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서서 운행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봤을 거예요. 그 괜히 하는 거 아니군요. 다리 저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워드 스텝으로 갈 거냐, 미들 스텝으로 갈 거냐, 리어 스텝으로 갈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스텝이 리어 쪽으로 갈수록 스텝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코너나 이런 데서 선회하는 능력들은 좋아져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많이 기울일 수 있어요. 많이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회 능력이 좋아지니까 코너에서 빨리 탈 수 있겠죠.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스텝을 뒤로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스텝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할리는 코너에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골드윙도 마찬가지인데, 골드윙도 발판 많이 닿는데 할리는 골드윙보다 훨씬 빨리 발판이 닿습니다. 코너에서 발판 쫙쫙 긁고 당기죠. 그 스텝도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신체 조건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오토바이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오토바이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중수 정도 가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핸들 모양을 많이 바꾸죠. 특히 할리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 많이 하시는데, 핸들을 이제 스탠다드 핸들에서 뭐 만세 핸들을 만든다든가, 뭐 14인치, 16인치 만세 핸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10인치 정도의 중간 만세, 반만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치바라 그래갖고 넓은 핸들을 사용하죠. 낮고 넓은 핸들. 낮고 넓은 비치바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쥐약이 뭐냐면, 유턴할 때 보면은 이 비치바 핸들 간격이 되게 넓기 때문에 양손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코너에서 핸들을 많이 돌리면은 한쪽이 멀어갖고, 특히 왼쪽으로 돌리면 악셀레다질이 잘 안 돼요. 제 미라즈 650도 핸들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유턴할 때 악셀레다질이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요. 특히 만세 핸들 중에서 핸들바가 넓은 만세 핸들 같은 경우는 유턴 쥐약이죠. 카운터 안 치면 유턴 못 합니다. 왜 그거 아느냐? 저도 16인치 만세 핸들 타봤어요. 만세 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속에서 슬립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속에서 전도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무게중심을 핸들로 버텨야 되는데 핸들하고 가랭이 힘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핸들이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오토바이가 넘어가면 세우지를 못해요. 특히 넘어졌을 때 오토바이 세우기 진짜 힘듭니다. 만세 핸들은. 그래서 만세 핸들이나 이런 비치바 핸들은
좀 오토바이 타서 경력이 되시면은 그때 바꾸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토바이들이 싸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뭐 3천만 원대에서 일제 오토바이 뭐 싸도 한 1,500만 원에서, 할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00 갖고도 안 되죠. 로우라이더가 3,500대니까 3,500, 4천만 원대니까 그거 5, 6천씩 줘야 돼요. 골드윈도 한 4,500 줘야지 탈 수 있고요. 그런데 웬만한 수용차보다 비싼 거예요. 시승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글쎄,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이거 내가 주력으로 타는 자동차도 고민하고 시승해보고 막 타는데, 주력으로 타는 교통수단도 아닌데, 서브 교통수단인데 이거를 시승도 안 해보고 타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매장에 시승 오토바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시면 내가 타고 싶어 하는 오토바이를 시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 돼 있어요. 타보세요. 보통 이제 빌려주는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뭐 한 30분, 30분 뭐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빌려줘서 잠깐 다녀오는 코스를 딱 정해주고 거기만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타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오토바이나 아니면 남의 오토바이, 주인 있는 오토바이를 내가 빌려서 이렇게 타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사고 나면은요, 이 오토바이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깔면 인수라고. 그 오토바이가 정말 상태가 좋고 좋은 오토바이면 내가 인수할 수 있는데, 상태가 거지 같은 거 타봤다가 깔아가지고 내가 인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폭탄 떠안는 거거든요. 내 주위의 분들, 특히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오토바이 빌려 탔다가 어디까지 깔아봐요. 빌려준 사람도 서운하고 빌려탄 나도 서운해져요. 왜? 친구끼리 뭐 그거 조금 더 어디 뭐 도색 조금 뺏겨졌다고 그거 물어달라고 그런다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 거 빌려 타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매장에 가서 보험이 돼 있는, 왜 그러냐면은 1시간을 걔들은 시승 행사를 하더라도 1시간이라도 보험을 들고 시승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보험이 있는 정상적인 매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시승을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선뜻 결정하시면은 결국 돈 날리고 힘들어지고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는 시승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초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오토바이가 진짜 자신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을 태우지 마세요. 대부분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하셔가지고 와이프나 뭐 가족들을 태워요. 기념으로. 오토바이 사람을 뒤에 태우는 거하고 안 태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선만 바꿔봐도 알아요. 절대로 초보 때는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우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과속, 신호위반, 이건 그냥 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 나를 보호해줄 장비가 없잖아요. 자동차처럼 들이받으면 앞에 번네트가 나를 보호해주고 A필러가 나를 보호해주고 캐빈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거 없잖아요. 그냥 깔면 나 혼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장구, 하이바 써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고, 안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라이딩 자켓을 입어야 되고, 라이딩 바지를 입어야 되고, 라이딩 부츠를 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토바이에 깔았을 때 그냥 정상적인 라이딩 용품을 다 착용한 상태라면은 그냥 몸만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딩 자켓을 안 입어서 만약에 아스팔트에 갈았다, 뼈가 다 갈려요. 뼈가 갈릴 정도로 갈립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도 안 되고, 왜 살을 딴 데서 뜯어다가 붙여야 되는데 뼈가 갈리면요 그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절대 과속, 신호위반 그하고 맹신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와서 들이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남들에 의해서 위험한 순간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맹신하지 마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년에 첫 입문하는 바이크가 어떤 바이크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